한화 디펜스와 현대로템이 해외 대규모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현지 밀착 영업에 나서고 있다. 제품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수출국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 호주 법인은 호주 장갑 철강 전문 회사 비스알로이 비줄로이와 엔지니어링 회사인 하이프레이저 히프레이서 등 40여 개의 호주 방산업체들과 유기적인 납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적극적인 현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화 디펜스는 K9 자주포와 레드백의 호주 수출을 노리고 있다. K9 자주포는 현지화 전략이 성공한 대표적인 무기다. K9 자주포는 지난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수출이 무산됐다.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을 기반으로 54조 원 규모 미국 차세대 유무인 전투 차량 사업 OMFV 수주를,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 K2, 블랙팬더 1조 5천억 원 규모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를 각각 노리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해외 사업 전담 조직인 한화 디펜스 인터내셔널 HDI는 다음 달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에 위치한 보로타워에 입주한다. 보로타워는 지리적으로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펜타곤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한화 디펜스가 OMFV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거점을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HDI 미국 지사는 설립 후 4년째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OMFV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버나드 샴포 HDI 부사장은 외신을 통해 이번 새 거점을 통해 미국의 고객들에게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더욱 강력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MFV 아프셔널리 맨드 파이팅 비클 선택적 유인 전투 차량은 현재 미 육군이 운용 중인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될 차세대 장갑차를 말한다. 지난해 1월 OMFV 사업 시제 차량으로 독일 라인 메탈과 미국의 레이시오니 팀을 이룬 링스 KF-41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그리펜 3이 선정됐지만 라인 메탈이 시안까지 링스 시제 차량을 미 육군에 인도하지 못하면서 실격 처리됐다. 이후 미 육군이 입찰 공고를 재차내면서 2차전이 진행 중이다. 한화 디펜스는 1차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전에는 미국 오시코시 디펜스사 오슈코시 디펜스와 제휴를 맺고 출사표를 던졌다. 호주 육군의 랜드 403단계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미래형 궤도 장갑차 레드백을 기반으로 미 육군의 요구 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OMFV 사업은 한화 디펜스를 포함해 4강 구도다. 경쟁업체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 GDLS, 독일 레인 메탈, 영국 BAE 시스템즈 등이다. 한화 디펜스는 영국의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 MFP, 모빌 파이어 플랫폼 사업에도 K9 자주포를 앞세워 수주전에 뛰어들 계획이다. 영국은 내년 제안 요구서 RFP 발송하고 오는 2025년에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력화 시점은 2029년이다. 한화 디펜스는 자주포 수출이 무산됐음에도 호주 법인을 설립하고 90% 이상을 현지 인력으로 채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 랜드 8116의 단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됐다.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대부분은 현지에서 생산된다. 호주에 서식하는 맹독성 붉은 등거미의 이름을 딴 레드백 장갑차는 지난해 말 시제품 3대가 호주 육군에 인도돼 시험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링크스의 장갑차와 경쟁한다. 호주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은 장갑차 구입과 지원 체계, 훈련,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해 최대 2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최종 후보자 선정은 내년 1분기에 이루어지는데 한화 디펜스는 이 역시 전체 수출 물량을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한화 디펜스가 현지화를 시도하는 해외 시장은 호주뿐만이 아니다. 미국 차세대 유무인 전투 차량 OMFV 사업에도 도전한다. OMFV는 현재 미 육군이 운용 중인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는 차량으로
사업 규모가 약 54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화 디펜스는 미국 전술 차량 제작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을 잡았다. 현재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 GDLS, 독일 레인 메탈 린메톨, 영국 BAE 시스템즈 BAE 시스템즈 등의 업체들이 OMFV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다. 이미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해외 사업 전담 조직인 한화 디펜스 인터내셔널 HDI는 미국에 사무실을 내고 현지에서 영업 중이다. 오는 7월 후보 업체로 선정되면 한화 디펜스는 현지 인력을 대규모 채용하는 등 수주를 위한 현지화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전망이다. 현대로템도 방산 부문의 첫 해외 수주를 노리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전차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터키의 K2 흑표 생산 기술을 수출했지만 현재까지 완제품을 수출한 적은 없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영업, 생산, 설계 등 실무부서 인원들을 파견해 현지 방산업체들을 방문하며 눈도장을 찍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독일 KMW사의 레오파드 전차 중에서 입찰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25년까지 육군 배치가 목표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정부와 현지 생산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체와 노르웨이 현지에서 생산한 주포를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K9 자주포는 화력과 기동성, 실전 능력 면에서도 검증을 마친 명품 무기인 만큼 유력 후보에 오를 전망이다. 한화 디펜스는 현지 협력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화 디펜스 측은 독일 KMW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의 RCH155, 독일 라인 메탈사의 HX3, 스웨덴 BAE 바파스사의 아처와 경쟁이 예상된다며 영국 MFP 사업은 K9의 최신 모델인 K9A2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첫 해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를 따내기 위해 영업, 생산, 설계 등 실무부서 인원들이 현지로 파견돼 관련 기관 및 잠재적 협력사들을 방문하고 있다. 현지 최종 조립 및 시스템 통합을 제안해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KMW사와 펼치게 될 수주전에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K2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 중 입찰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택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1월 노르웨이 방산물자관리청에 RFI 정보 제공 요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현대로템은 답은 현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일찌감치 현지 업체 및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에 들어갔다. 노르웨이 정부와도 현지 생산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파워트레인과 포탑이 장착된 차체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노르웨이로 운송하면 현지에서 생산한 주포와 결합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정부는 내년 초까지 RFI를 검토한 후 내년 2월 동계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2025년까지 육군 배치를 목표로 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K2 전차의 우수성을 현지 정부와 협력사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실적이 없었던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말레이시아의 국산 완제기 FA50을 수출하기 위해 기술 이전 카드를 꺼내들며 현지 민심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지난 4월 방한한 다토 스리 무함마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경제수석 장관을 만나 방위 항공 분야서의 점진적인 기술 이전과 인적 자원 개발 등을 협의했다. 안 사장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에 공을 들였는데 수출에 긍정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카이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수주를 위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엔 완제기 수출을 못했지만 올해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다.